복문장 번역의 기술 5단계. 복문장도 문장을 나열하는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패턴의 본질은 문장의 중요도 순입니다. 사실 단문장도 가만히 살펴보면 단어의 중요도 순으로 나열하는 것이죠. 그 복문장의 패턴을 5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 먼저 모든 문장과 문장 사이를 슬래시로 구분합니다. 문장과 문장 사이의 경계를 분명히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단계, 분리된 각각의 문장은 단문장 번역의 기술로 번역을 합니다. 여기는 복문장을 공부하는 곳이기 때문에 단문장 번역 기술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팝송 영어 단문장 중심으로 된 without you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단계, 복문장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그러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를 규명하기 위해 문장과 문장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단계, 필자가 개발한 복문장 연결 코드를 부여합니다. 이는 문장의 구조를 명확하게 분석한 것으로 모든 복문장은 아무리 복잡하고 길어도 코유 부여가 가능합니다. 즉 문장의 구조를 확실하게 분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에 영어 구문론이라는 구조 분석론이 있었는데 그것을 아주 쉽게 표현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필자에 져서 복문장 경작의 모든 것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단계, 먼저 복문장을 직역하고 의역을 합니다. 반드시 직역을 해야 영어의 복문장 구조를 이해할 수 있고 나아가서는 영작을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순서와 절차를 이해할 수 있고 영작도 가능해집니다. 복문장 번역의 첫 번째 단계는 복문장 속에 들어있는 각각의 단문장들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복문장의 구조가 훨씬 쉬워 보이죠. 그리고 그 각각의 문장들은 슬래시를 그어서 구분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Someone told me long ago there's a calm before the storm. When it's over, so they say, it will rain a sunny day. I know it can't stop. 이와 같이 읽을 때도 문장과 문장 사이를 아주 짧게 끊어서 읽기 때문에 훨씬 전달력도 좋고 어디서 끊어서 읽어야 되는지도 명확해지는 거죠. 복문장 번역의 두 번째 단계는 각각의 문장을 단문장 기술로 번역합니다. 단문장 번역은 팝송 영어 단문장 편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보다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본인의 저서 단문장 영작의 모든 것을 참조하세요. Someone told me long ago. 누군가 나에게 오래전에 말했어. There's a calm before the storm. 폭풍우가 오기 전엔 조용하다고. 여기서 long ago의 위치가 중요합니다. 보통 우리가 문법에서 문장 뒤에 장소, 시간의 순으로 나열한다고 하지만 원칙적으로 보면 그것은 틀린 말입니다. 정확하게 강조의 순이고 원하는 의미의 순이죠. 그래서 롱어고를 여기다 붙이지 않고 제일 뒤인 더 스톰 뒤에 붙인다면 의미가 다른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폭풍우가 오기 전에 조용해요. 이러니까 말이 이상하죠. 옛날엔 근데 지금은 안 그랬다는 뜻이 되니까 시제도 안 맞고 말도 이상해지는 거죠. 만약에 시제가 과거라면 뭐 그럴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내용적으로는 좀 이상하죠. 데어리스의 문장 시제는 여기서는 현재형이죠. 이렇게 관습이나 진리 현상은 앞의 시제에 상관없이 언제나 진행 현재형으로 사용합니다. 여기서 볼 때 someone told에서 과거로 표현을 했죠. 그렇지만 일종의 현상이나 진리 관습이기 때문에 현재형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복문장 번역의 세 번째 단계는 문장과 문장 사이의 관계를 파악합니다. 이유가 있으니까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서 하나의 문장인 복문장으로 표현을 했겠죠. 그것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 문장에서 told의 목적어로 이분 문장이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목적절이라고 볼 수 있죠. tell 동사를 사용한 사형식의 예제들을 볼까요? 먼저 tell은 말하다는 뜻이지만 똑같이 말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say나 talk보다는 길고 speak보다는 짧게 말할 때 사용합니다. story, truth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는 주로 tell을 사용하죠. 예를 들어볼까요? The teacher always tells us the truth. 선생님은 언제나 우리한테 진실을 말합니다. My dad told me the story of 심청전. 아빠께서
심청전 이야기를 저에게 말해 주셨어요. The witness told the police that he killed her. 그 목격자가 경찰한테 그가 그녀를 죽였다고 말했어요. The public health doctors tell us that we should maintain the social distance 2m. 공중보건의들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사회적 거리 두기인 2m를 유지해야 된다고. 복문장 번역의 네 번째 단계는 복문장 코드를 부여하고 문장을 도표로 표현함으로써 보다 명확하고 쉽게 복문장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문장은 앞에 설명한 바와 같이 사형식 목적어 두 번째 자리, 그러니까 직접 목적어 자리에 단어 대신 문장이 온 거죠. 그래서 5 패턴형, 복문장의 첫 번째 형태, 즉 중문장을 의미하죠. 거기 네 번째 자리에 왔기 때문에 코드는 FP44가 됩니다. 복문장 번역의 마지막 단계인 다섯 번째, 직역 후 의역입니다. 반드시 직역을 한 다음에 의역을 해야 영어식 사고방식이나 개념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영작을 할 때도 큰 도움이 되는데 그냥 우리말을 직역을 하면 콩글리시가 돼서 상대방이 알아듣지 못할 수도 있죠. 그래서 반드시 직역을 하는 습관을 들여야 영어식 사고방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Someone told me long ago, there's calm before the storm. 직역을 하면 누군가 말했어요. 나에게 오래전에 조용하다고, 폭풍 후 전에는. 의역을 하면 오래전에 누군가 나에게 말했어요. 폭풍 후가 오기 전엔 조용하다고. 문장 번역의 두 번째 단계는 각각의 문장을 단문장 기술로 번역합니다. When it's over, 모든 게 끝나면 So they say.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It will rain on a sunny day. 햇볕 쨍쨍한데도 비가 올 거라고. when 플러스 현재형 문장은 가끔 가정법처럼 사용됩니다. 예를 좀 들어볼까요? When you get there, you will find them. 너 거기 도착하면 그걸 찾게 될 거야. 가정법처럼 말이죠. 도착한다는 전제로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건 가정의 문장은 현재형을 사용하고, 그래서 문법적으로 when은 현재가 미래를 대체한다, 이런 말이 있죠. 그리고 they say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의미를 담을 때 사용합니다. 사람들이 말해요. 속담에 있죠. 뭐 이럴 때 쓰는 거죠. They say time is a broken heart. 사람들이 그러잖아. 세월이 약이라고. 목문장 번역의 세 번째 단계는 문장과 문장 사이의 관계를 파악합니다. 이 문장의 사실 제일 중요한 주요 문장은 입어 문장입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목적어가 필요하죠. 그래서 목적어 문장이 두 개가 왔어요. 1번, 3번. 근데 그 두 개의 문장이 조건이 제시되고 결과가 있는 문장이 된 거죠. 위와 같은 형태의 문장은 종종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그 they say처럼 끼워 넣는 거죠. 처음부터 말하지 않고. 예를 들어볼까요? We need to find better food. As you know, hungry is best sauce. 우리 좀 더 좋은 음식을 찾을 필요가 있어. 너도 알겠지만 시장이 최고의 반찬이잖아. The time flies so fast. People saying, begun is half. 사람들이 말하는데 속담에 있지, 뭐 이런 뜻이죠. 시간이 너무 빨라서 시작이 반이야. 그러니까 넌 뭐든지 할 수 있어. 네가 원하는 건. You can do anything, whatever you want를 그 뒤에 또 붙인 거죠. You don't know I'm saying how much I love you. 내 말은 얼마나 내가 널 좋아하는지 넌 모른다는 거지. 이렇게 중간에 그런 말들을 끼워넣는 이유는 하고 싶은 말을 먼저 강조하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을 먼저 앞에다가 넣는 거죠. 문장 번역의 네 번째 단계는 복문장 코드를 부여하고 도표로서 복문장을 표시하는 겁니다. 이 문장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3형식 문장인데 그 문장에 목적절이 두 개가 온 거죠. 근데 그
두 개의 문장은 선 조건 후 결과의 문장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5 패턴형의 삼형식 세 번째 목적어 문장이 온 거고, 즉 중문장이죠. 그리고 그 문장은 다시 두 개로 선 조건 후 결과의 문장인 복문장 패턴의 세 번째에 해당하는 것이 온 겁니다. 그래서 코드로는 FP33이 먼저고 하이픈 IT가 붙은 겁니다. 복문장 번역의 마지막 단계인 직역구 의역입니다. So they say, when it's over, it will rain on a sunny day. 그래서 그들이 말해요. 끝났을 때 비가 올 거라고, 햇빛이 있는 어느 날에. 의역을 하면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모든 게 끝나면 맑은 날에도 비가 올 거라고. 복문장 번역의 두 번째 단계는 각각의 문장을 단문장 기술로 번역합니다. I know, 난 알아. It can't stop. 이게 멈출 수 없다는 것을. stop은 자동사도 되고 타동사도 되는데, 자동사일 때는 주어가 멈추는 것이고, 타동사는 주어가 다른 목적어를 대상을 멈추게 하는 거죠. 그래서 자동사일 땐 1형식이고 타동사일 땐 3형식인 거죠. 예를 들어볼까요? Raining will stop soon. 비가 곧 멈출 거야. 자동사죠. I stopped to drink a glass of fresh water. 시원한 물을 한 잔 마시려고 하던 일을 멈췄어. 여기 자동사입니다. To drink가 stop의 목적어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려면 stop의 목적어로 동명사가 와야 되는 거죠. 현재 분사라고 부를 수도 있죠. 동작 중인 상태를 말하니까. 예를 들면 I can't stop raining. You know, 너도 알지만 내가 비를 멈추게는 못해. I stopped drinking. 나 술 끊었어. It stopped. 그게 멈춰졌어, 스스로. 멈춰졌다는 얘기죠. It stopped that machine. 그게 기계를 서게 했어. 복문장 번역의 세 번째 단계는 문장과 문장 사이의 관계를 파악합니다. 1번 문장 노우의 목적어로 2번 문장이 온 것이죠. 굉장히 심플한 문장입니다. 이 I know는 워낙 다양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예문을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I know what you mean. 난 네가 뭘 의미하는지 알아. I know what you are saying. 네가 뭘 말하고 있는지 나 알아. You know what I'm saying. 너 내가 뭐라고 말하는지 알지? I know when they get here. 나는 걔네들이 여기 언제 오는지 알아. Who's talking? You know. 너도 알겠지? 사돈 낱말하고 있다고. 즉 네가 말하는 거잖아 지금. 남의 말 하지 말고. 이런 뜻이죠. Everybody knows you are saying each other. 너네 둘 사귀는 거 사람들이 다 알아. 복문장 번역의 네 번째 단계는 복문장 코드를 부여하고 도표로서 표현을 합니다. 이 문장은 3형식에서 동사의 목적으로 문장이 온 것이죠. 그러니까 5 패턴형 문장, 즉 중문장의 복문장 규칙 첫 번째에 해당하는 거죠. 그리고 3형식 세 번째 목적어 자리에 왔기 때문에 FP33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코드는 그러니까 FP33이 되죠. I know, you know 이런 종류의 문장들은 뒤에 know의 목적어로 문장이 올 가능성이 아주 크죠. 히어링 할 때도 도움이 될 겁니다. 복문장 번역의 마지막 단계인 직역구 의역입니다. I know it can't stop. 난 알아. 멈출 수 없다는 걸. 의역을 하면 난 알아. 그게 멈춰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렇게 해서 직역을 하고 의역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복문장의 7가지 패턴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중문장. 이 중문장은 중복된 뜻으로 문장 안에 문장이 들어있는 형태죠. 우리가 흔히 주절, 보절, 목적절, 목적, 보호절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는 프로세스형. 이것은 시간이나 내용의 흐름대로 나열하는 것으로 주로 접속사가 쓰이죠. 세 번째는 if then형. 앞에 문장이 먼저 조건을 제시하고 결과에 대한 것을 뒤에서 문장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말과 순서가 비슷하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편하고 영작도 비교적 쉽게 할 수 있죠. 네 번째는 do while형. 앞 문장의 결과를 먼저 말하고 뒤에서 그에 해당하는 조건을
설명하는 문장입니다. 다섯 번째는 어태치형으로 어떤 단어 뒤에서 문장으로 단어를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대개 관계대명사를 사용한 문장이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여섯 번째는 본동사가 아닌 동사의 목적형인데 투부정사, 동명사, 현재분사의 목적어 대신 목적절, 즉 문장이 오는 경우입니다. 일곱 번째는 전치사의 목적형인데 전치사 다음에 단어가 오죠. 그 단어 대신 문장이 오는 것입니다. 예, 보다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저의 저서 복문장 영작의 모든 것을 보시거나 아니면 계속 팝송 영어 공부를 하시게 되면 복문장에 대해서 계속 소개를 할 예정이니까 거기에 다양한 복문장 7가지 패턴이 나올 것입니다.